62에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종축을 나타내는 건 뭐냐? BH 곡선이라 그러죠? BH. 여기서 이런 그래프를 가진다 이거지. 특히 여기에 써 있는 요게 BR이라 그래요. 이걸 잔류자기. 요거를 HC 혹은 보자력이라 그러죠. 잔류자기. 고로 요게 자속밀도, 종축이 자속밀도, 횡축이 H, 자계의 세기가 됩니다. 그럼 요게 2번 되겠죠. 2번 같은 이런 논리회로 같은 경우는 일단 요건 생각하지 말고 요 두 개만 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이게 AND에 해당되는 거고 다이오드 방향이 완전 반대가 되는 게 바로 요거는 OR에 해당되는 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돼요? A.B 플러스 C 했는 게 출력 X다. 뭐 이렇게 출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되고요. 그거는 여기에 있는 상태가 1이어야만 전압이 이렇게 와서 1이 되니까 못 가고 반대쪽으로 온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자회로가 거기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전자회로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알고 계셔야 나머지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3번에 전력 변환 반도체 장치의 반도체 수세 SCR이 턴온돼 20A 흐르고 있다. 게이트 전류를 2분의 1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가? 게이트의 전류 상태하고는 관계가 없죠. 특히 SCR 같은 경우는 단방향 3단자 소자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에노드 전류나 혹은 그 유지 전류 이하로 낮췄을 때만 오프가 되죠. 고로 게이트 전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고로 20A 전류가 그대로 다 흐르게 된다. 4번 같은 경우는 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할 때 50A를 기준으로 50A 이하에서는 1.25 50A를 갖다가 초과했을 경우는 1.1배에 해당되는 간선 허용 전류의 크기로 해야 된다.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다 해보니까 55A와 그리고 10A짜리 5대를 하니까 당장 105A 나오죠. 그럼 바로 어디에? 여기에 있는 것을 1.1배가 되니까 115.5A 이렇게 된다. 3번 되겠죠. 변압기에 대한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에 대한 강화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전압 변동률 구하는 식, 입실로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라는 식을 사용하죠. 퍼센트 저항 강화가 2%고 그때 영률이 80%, 0.8. Q가 3%고 영률이 80%면 무효율은 60%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3.4%. 이게 바로 전압 변동률이 되고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성 곡선에서 횡축이 뭐냐? 되면 이게 바로 IF 여자 전류 혹은 계자 전류고 여기는 IA 전기자 전류가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바로 역률이 1일 때의 부하특성 곡선이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가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횡축은 바로 여자 전류 혹은 계자 전류 3번이 되겠죠. 7번 연접 인위선에 대한 특성, 즉 시설 제한 규정입니다. 연접 인위선은 붕괴한 점에서 100m를 넘지 않아야 되고 폭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말아야 되고 옥내를 관통하면 안 되고 또한
고압 연접 인위선은 시설할 수 없다라는 시설 제한 규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은) 전력 원선도 작성 시에 필요한 것으로 모두 옳은 것을 찾아라. 즉 전력 원선도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즉 가로축은 유효, 세로축은 무효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전력 원선도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반지름 자체는 B분의 ESER, 송전단 전력과 수전단 전압이 되겠죠.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고로 밑에 있는 B는 4단자 정수 중에 임피던스에 해당되는 사항이더라. 그래서 답이 요거는 3번 되겠죠. 송수전단 전압과 선로의 일반 회로 정수가 필요하다. 즉 4단자 정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저하복로 배선 공사에서 금속관 공사로 시공할 경우에 특징이 아닌 것은 연선 사용하고, 물론 그 전체가 6스퀘어 이하일 경우에는 대부분 다 단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절연전선 쓰고 접속점 없애야 되고, 관의 두께는 얼마여야 된다. 최소 박강전선관 같은 경우도 1.2mm를 갖다가 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상이 필요하다. 4번이 잘못됐죠. 이게 잘못됐다 이거지. 10번 같은 경우는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력은 단자 전압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유도기는 토크는 바로 단자 전압, 공급되는 전압의 제곱에 대해서 비례한다. 3번 되겠죠. 11번 동기발전기의 분포권과 단절권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데, 특히 분포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분포권은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지고 권선의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하며 분포 계수만큼 합성 유도 기전력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을 찾는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파형 개선이 되겠죠. 파형이 좋아진다. 이게 4번 되겠죠. 12번에 삼상회로에서 두 개의 이전력계법을 이용해서 역률 측정하고자 한다. 이때의 역률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공식은 코사인 세타는 2배의 P1제곱 P2제곱 마이너스 P1 P2의 위에는 P1과 P2의 크기를 이렇게 더하죠. 2제곱 플러스 8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에 2 플러스 8 이렇게 하니까 이게 0.69 즉 69%가 회로의 역률이 된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이 공식에 꼭 넣지 않아도 P1 혹은 P2 둘 중에 한 개가 제로면은 이때 역률은 0.59 P1과 P2의 크기가 똑같으면 역률이 1이 되고 한 개가 다른 거에 2배가 되면은 0.86 한 개가 다른 거에 3배가 되면은 0.75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 식에서 봤을 때에도 2kW, 4kW니까 4배죠. 4배니까 요 크기보다 약간 작은 녀석이 될 것이다. 그럼 바로 69% 0.69 이외에는 아마 없을 거다 이 말이죠. 이런 형태로 굳이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은 그렇게 풀이해도 관계가 없겠다. 13번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결선이 되어 있다. 그럼 일단 무슨 결선이냐 보자 이거지. 처음에 여기서 문제 들어갔는 게 반대쪽으로 들어갔죠. 결론은 차동 결합이 됩니다. 그죠? 즉 차동 접속이 돼요. 차동 접속이니까 L0는
L1 플러스 L2의 마이너스 2m이다 이거죠. 그래서 LA의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게 LA, 이거 전체 LA라고 표시했네요. 자동 접속에 해당되는 거. 들어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가동이냐 자동이냐를 갖다가 하면은 되겠죠. 14번 같은 경우 삼상 송전선로에 있어서 전압이 주어지고 했을 때 1선 1kWm당 정전 용량을 주어졌다. 그러면 충전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충전 전류 I는 오메가 C분의 1의 전체에 있는 전압 하니까 오메가 CE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1km당이라 주어졌으니까 여기다가 어떤 거? 길이 L이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럼 이게 2파이 FCE 곱하기 L 이렇게 쓰겠죠. 주파수가 60이고 콘덴서가 0.5 마이크로페럿입니다. 전압이 한 회선의 전압이 22죠. 그러면 요때 있는 요 전압은 그 한 상당을 송전시 무브와의 한 상당을 갖다가 여기서 한 성당 킬로미터니까 요때 요 전압은 상전압이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고로 루트 3에 22 22,000 곱하기 길이 20km를 계산하니까 47.8 암페어가 된다. (15번은) 저압가공전선의 금속관 공사에서 엔트런스 캡에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전선관의 끝부분에 보통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1번 될 거고, 즉 금속관 공사나 가공전선관 사이에 보통 인입되는데 보통 사용을 한다. 16번 같은 경우는 삼상 송전선로에 지름 5mm 경동선을 간격 1m로 정삼각형에 배치를 한 가공선의 한 선의 킬로미터당 작용 인덕턴스 얼마냐? L은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의 R분의 D 이렇게 쓰죠. 여기에서 요 D는 정삼각형 배치를 했을 경우에 간격이어야 된다 이거지. 정삼각형 배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D1의 간격이다. 고로 DE라고 보통 쓰죠. 3배의 D1 똑같은 거일 경우에는 이 크기가 D1의 크기로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1m니까 111러니까 이거 1m 되겠죠. 그럼 이게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에 반지름이 R이 5mm라고 했는데 요거는 지름이 5mm라고 했는데 반지름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2.5mm가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3승에 간격이 1 이렇게 넣으면 된다. 그리고 이게 1.248 이렇게 나와요. 답이 그래서 이게 2번 1.25. (16번) 요거는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출퇴근 표시등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지전압과 2차적 선로의 사용전압은 몇 볼트이 되느냐. 대지전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항상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300볼트 이하 혹은 이런 의미가 되죠. 사용전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400볼트 미만 이렇게. 이거는 4번이 되고,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애자가 갖춰야 할 구비 조건 중에 항상 누설 전류는 어떻습니까? 즉 새는 전류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쭉 애자가 갖춰야 될 특성 자체를 한번 읽어보면은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것일 겁니다. 19번도 500kg, 이게 A가 빠졌네요. 500kVA 단상 변압기 4대를 갖다가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4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V결선짜리 얼마 2뱅크 하면은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전체 용량은. 그럼 V결선이니까 루트 3 곱하기 한 대의 용량에 2뱅크. P가 500대 있죠? 1000 루트 3 kVA가 된다. 3번 되겠죠. (20번) 그림과 같은 전기 회로에서 I1에 흐르는 전류, I1이라는 게 바로 2옴에 흐르는 전류죠. 그럼 I1은 2 플러스 4에 2옴에 흐르는 것일 경우에는 반대쪽에 있는 저항이 분자에 올라가고 전체 전류 하니까 이거는 2A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21번에 블록선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블록선도 전달 함수는 1-루프분의 패스라고 쓴다 그랬죠. 1-루프니까 이게 루프입니다. 다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곱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요 안에 마이너스 넣어주고요. 그럼 G1, G2, G3, G4 되고 패스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길만 고려하면 되죠. G1, G2 하니까 1 플러스 G1, G2, G3, G4분의 G1, G2 그래서 이거는 답이 3번 됩니다. 22번은 단상교리에 교류전화 200V를 가한 결과 위상이 45도 뒤진 전류가 15A 흘렀다. 회로의 소비 전력, 유효 전력 구하는 공식은 VI 코사인 세타에다가 다이렉트로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했으니까 2333W. 소비 전력 안 묻고 만약에 이 지상 전력, 다시 말하면 무효 전력 묻는다.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을 넣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소비 전력 안 묻고 피상 전력 물으면은 220 곱하기 15 하면은 바로 피상 전력이 될 것이고. 스위칭 주기에 대한 스위치 온 시간에 대한 B인 듀티비를 D라 할 때 벅 부스터 컨버터일 경우에 입력 전압에 대한 출력 전압의 B가 얼마냐. 그러니까 VS분의 V0. 즉, 그러면은 벅 부스터 컨버터 하니까 벅과 부스터가 무슨 연결? 직렬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벅은 D가 되어 있고 직렬 연결은 앞에서 우리 전달의 함수 했듯이 두 개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벅은 D고 부스터는 1-D분의 1로 표현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VS분의 V0 여기서는 VI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1-D분의 D가 되겠죠. 3번이 된다. 직렬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24번은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2배로 할 경우 최대 토크는 변화가 없죠. 단지 이러한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2차 측에 저항을 넣어가지고
기동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5번은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를 한 개의 게이트로 표현해라. 그럼 이렇게 된 영어는 무슨 게이트라 그랬어요? not 게이트라 그랬죠. 이렇게 생겨있는. 그러면은 형태 자체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여기로 보내버리면 바로 뭐 돼요? OR로 싹 바뀌어지면서 not 게이트가 두 개 돼버리죠. 없어지니까 결론은 무슨 게이트? OR 게이트다. 그럼 2번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A, B라고 써놔놓고 이걸 X다. 그러면은 X는 A 바, B 바에 이렇게 쓰겠죠. 지금 논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드모르강 법칙에 의해서 이거를 반 자르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A 바바 플러스 B 바바 되니까 없어지니까 A 플러스 B 무슨 회로하고 똑같아요? OR 회로하고 같다. 이렇게 풀이하셔도 된다. 26번에 SPD 즉 서지 보호 장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서지 보호는 바로 전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자의 특성이 바로 전압 스위치형과 전압 제한형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복합형이 있습니다. 코로 보면은 SPD는 전류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그러면 전압 스위치형은 일정 전압 초과 시에 한 번에 낮은 전압으로 스위칭 동작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 에어갭이나 가스 방전관, 사일성 SPD. 그리고 전압 제한형은 전압을 특정 레벨까지만 제한합니다. 어떤 바이스터 억제형 다이오드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복합형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조합해서 사용한다. 가스 방전관과 바리스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27번에 단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저항 R에 흐르는 전류. R에 흐르니까 이건 결론은 직류 전류가 되겠죠. ID는 R분의 2D다. 여기서 무슨 반파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반파니까 요 D 값은 0.452가 되겠죠. 요 E 값은 바로 뭘 의미해요? 여기에 있는 실효값. 저항은 요 값이 들어가겠죠. 10 루트 2에 0.45 곱하기 200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6.37 암페어가 나온다. 2번 되죠. 28번은 직렬회로에서 저항이 6옴이고 유도 리액턴스가 8옴이 되어 있다. 이러한 비정연파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기본파와 여기에 있는 3고조파가 두 가지가 이렇게 가해지고 있죠. 이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냐? 전력 구하는 식 자체는 I 자승 R이라는 요식을 쓰겠다 이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전류값을 알아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기본파가 가해지고 있을 때의 I1 전류값을 먼저 찾자. I1은 임피던스 Z1분의 V1 전압. 기본이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6제곱 플러스 8제곱분의 저 앞에 있는 요 기본파일 때의 전압은 200이었거든요. 200 하니까 이게 20A. I3는 3고조파가 들어가야 되죠. Z3분의 V3니까. 요거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R 플러스 J 3배의 오메가 L분의 V3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 3이 더 들어가줘야 됩니다. 고로 R 값은 6이고 요거는 3의 8의 제곱분의 전압이 이때 얼마다? 요거는 100V다. 실효값만 넣어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4.04가 나와요. 그럼 요 식에 넣어줄 때 어떻게 넣어줘야 되는가? 이거를 I 값을 합성을 해야 되죠.
I1 제곱 플러스 I3 제곱 이런 형태로 합성해서 여기다가 이거를 대입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I1 제곱 I3 제곱의 R 이렇게 되겠죠. 요래 되는 게 제곱하고 요하고 없어지니까 최종 되는 게 P는 I1 제곱 플러스 I3 제곱 곱하기 R 요게 제곱이고 요 제곱입니다. 그럼 20제곱 플러스 4.04 제곱에 저항 R 값이 6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2498 2번이 된다 이것이 2번. (29번은)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바로 기전력 크기, 주파수, 위상, 파형, 그리고 상회전 방향 모두가 다 같아야 된다. 4번에 임피던스와는 관계가 없죠. (30번) 반도체 소자의 다이오드를 병렬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병렬로 하게 되면은 흐를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대전류화가 되겠죠. 병렬은 전류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직렬은 바로 고전압에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대전류화가 바로 대용량화와 같다. 그래서 이게 3번이 되겠다. 그러면은 고전압화는 병렬이 아니라 직렬일 때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31번에 전력 변환 방식 중에 직류 전압을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한다. 이건 바로 뭐예요? 강압이죠. 강압하는 게 바로 벅 컨버터고요. 버스트 컨버터는 승합을 합니다.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높일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되고요. 32번은 220에 380의 겸용 삼성 유도 전동기 리드선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즉 이게 Y결선을 하게 되면은 380V용에 사용을 하고 델타 결선을 하게 되면은 220V용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드선은 총 몇 선이어야 된다. 6선이야만 이게 Y델타를 갖다가 변환시켜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3번 같은 경우 코로나 임계전압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24.3의 M0, M1, 델타 D 로그의 R분의 D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식 자체는 이건 답은 요거 2번이에요. 여기서 요것만 빠져 있죠. M0하고 M1이 뭐냐? M0가 바로 전선 표면 계수고요. M1이 기후 계수입니다. 요거는 기후 계수, 요건 전선 표면 계수. 상수가 주어진다 이 말이죠. 상수가 없을 때는 그냥 저렇게 쓰면 된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D는 요거는 전선 지름, R은 전선 반지름. 그러니까 그 전선 직경일 때는 라지 D, 그리고 전선의 반지름일 때는 R로 전선 반경을 해놨죠. 이렇게 표시해놨고, 그리고 라지 D는 여기서 뭐예요? 라지 D 등가 성간거리, 앞에서 했던
등가 성간 거리가 됩니다. 전선의 평균 거리가 되겠죠. 34번 같은 경우에 간략화 시켜라. 원래 이렇게 시킬 때는 카르노맵을 갖다 사용하는 게 가장 쉽죠. 0, 0, 0, 1, 1, 1, 1, 0. 그럼 여기서는 0와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 되는 걸 0으로 두고 바 없는 걸 1로 두면 되겠죠. 0, 0, 0니까 0, 0, 0 요거. 두 번째는 0, 0, 1 요거. 세 번째는 1, 0, 0. 1, 0, 0 요거. 네 번째는 0, 1, 1. 0, 1, 1 요거. 마지막에는 1, 1, 1. 요렇게 되네요. 그럼 묶을 때 어떻게? 요렇게 네 개 동시에 요거 붙어 있으니까 묶으니까 변화가 없는 게 바로 뭐예요? 요거는 비바가 나오고, 그 다음 요거는 요렇게 묶으면 되죠? 여기서 A바하고 C. A바하고 C.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데 뭐가 하나 빠졌다, 그죠? 동일한 게 없네. 잠깐만요. 뭘 빠뜨렸죠? 아, 이게 빠뜨렸네. 111. 이게 없어졌네. 여기 없었네, 여기. 그럼 요 두 개를 묶는 게 아니라 네 개를 묶어야 되죠? 네 개를 묶으니까 여기에 C가 나오겠네. 그럼 B바 플러스 C. 2번 됩니다. 그죠? 예. 35번 직류분권 전동기에서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공급하였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묻습니다. 전압이 반대로 되더라도 즉 계작 원선과 전기작 원선의 전류의 방향이 둘 다 반대로 되기 때문에 회전 방향은 변화가 있다 없다? 회전 방향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전기자든 계자든 둘 중에 하나의 원선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가능합니다. 36번은 전기 공급 설비 및 전기 사용 설비에서 전선의 접속법 쭉 읽어보시면은 3번이 조금 이상하죠? 당연히 전선의 전기 저항이 증가돼도 접속해서는 그쪽에서 증가되면은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결론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죠. 증가되지 않도록 접속해야 된다. 증가되지 않도록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접속을 할 수 있는 슬리브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접속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7번은 22.9kV의 배전선로의 가선공사에서 주상의 경완금의 전선을 가선 작업할 때 필요 없는 경우, 경완금 하면은 이게 여러 대 있는 겁니다. 사각으로 돼 가지고 안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안쪽이 비어 있고요. 기역 완철은 우리 앵글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얘기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경완철을 연결하는 거와 기역 완철을 설치할 때 다른 건 똑같아요. 뭐 소켓아이라든가 인류 클램프 요건 다 똑같은데 뭐 볼 크레피스 있고 없고 차이에 요게 다릅니다. 앙카 세클이 있냐 없냐, 볼 세클이냐. 그래서 앙카 세클은 어디에서만 기역 완철에만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1번이 답이 된다. (38번에) 동기전동기의 전기작 원선을 단절권으로 하는 이유는 앞에서 단절권 말고 분포권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 단절권 얘도 파형 개선인데 특히 어떤 고저파?
제어 고조파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쓰고 가격이 싸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절연을 좋게 하고 기전력의 크기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절연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고조파 제거를 한다.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역률하고도 관계가 없고. 39번은 동기전동기 12극의 60Hz의 회전자학의 속도는 얼마냐? 회전자학의 속도 V는 πdm이라는 요거를 그냥 씁니다. 요거를 쓸 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n 자체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n은 일단 구해야 돼요. p분의 2f 극수 자체가 12고 2 곱하기 주파수가 60 되니까 회전 속도는 RPS를 일단 먼저 구합니다. 10rps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πd가 바로 뭐냐 하면은 원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원둘레 크기입니다. 그럼 원둘레 지름이 안 주어져 있는 대신에 회전자학의 그 간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막 ns 이래갖고 총 몇 극이다? 12극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1m다 이거지. 그러면 총 12극이니까 당연히 몇 m 나와요? 12m 나온다 이거지. 요 전체가 바로 뭐가 된다? 원둘레의 길이가 되니까 12m를 12를 그대로 넣는 거죠. 곱하기 1m 에다가 10 하게 되니까 이게 120m/s. 답이 3번 된다. 40번은 400V 미만의 저압용 계기형 변성기 그 철심의 외함을 갖다가 적당한 접지 400V 미만은 기본 3종 접지 공사가 되겠죠. 41번은 단권 변압기 이용해서 승합기로 쓴다. 이때 부하 용량이 얼마냐? 그냥 부하 용량인데 여기에 킬로와트라고 바뀌어져 있고 역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식 PM분의 PS는 두 개의 전압, 높은 전압에 높은 거 마이너스 낮은 거에서 여기서부터 일단 뭘 구해야 되는 것이다. 부하 용량인 PM 값부터 일단 먼저 구해요. PM분의 PS 자기 용량이 10이고 높은 전압이 3300, 이건 3300에서 3000을 빼니까 3300분의 300 나오죠. 고로 PN은 300분의 3300 곱하기 10 하니까 이게 110 나옵니다. 그럼 요때 나온 거 이게 KVA니까 얘도 KVA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하 역률이 80%니까 PN-는 110 곱하기 역률 0.8을 해주니까 88kW가 된다. 이게 답이 된다 이거죠. 4번. 42번 송전솔로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 자,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 산소 때문에 산화질소 때문에 전선 부식이 발생하고 고조파에 의한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하고 소리액터의 소능력 저하는 다 네 가지는 다 단점입니다. 딱 하나, 진행파의 파고값이 감소한다는 거 이건 장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바로 3번이 장점에 해당이 된다. 고조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의 장점은 43번은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즉 권선 분할 조립입니다. 서로 어긋나게 배치하게 되면은 누설 리액턴스가 어떻게 절반 정도로 감소하게 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2번이 되고요. 44번 같은 경우에 이런
이렇게 본 합성저항 나오면 합성저항 R은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RT라고 쓰면 되겠다. 토탈 2분의 3R 한 개의 저항값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개가 3옴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얼마 나와요? 4.5옴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R 값은 항상 가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식 자체는 2분의 3R이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45번에 콘덴서의 인가 전압이 20일 때 콘덴서에 80마이크로 쿨링이 축적됐다. 쿨링이니까 이게 전기량 Q하고 전압이니까 V죠. 에너지 W는 2분의 1 QV라는 기본 형태의 식을 써야 된다 이거죠. Q니까 800, 전압이 20, 그러니까 0.08 줄 이렇게 쓰겠죠. 0.008 0이 하나 빠졌다. 예, 1번. (46번에) 자기 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자기 여자 현상은 바로 콘덴서의 충전 전류 때문에 보통 일어나죠. 동기조산기 설치, 발전기 병렬, 변압기 병렬, 블로 리액터, 단락비를 크게 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단락비 감소시킨다 했으니까 잘못됐죠. 47번에 아래 논리 회로에서 출력 F로 나올 수 없는 것은,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요 0, 1, 2, 3에 해당되는 입력의 값들은 다 출력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거가 된다. 제로만 볼 것 같으면 A와 B가 OR 돼 있죠.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되고, 1번 같은 경우는 익스크루시브 OR이죠. 익스크루시브 OR은 요래 쓰고 A, B 바 플러스 A의 B의 바라고 이렇게 씁니다. 2번 같은 2는 요건 바로 A 도트 B AND 회로가 되고, 3은 A에서 왔죠. A 바에 해당된다. 그래서 출력 F로 나올 수 없는 것을 찾으니까 3번 되겠죠. 해당 없는 게 바로 3번 되니까. 48번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력선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을 갖다가,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바로 암페어의 오름나사 법칙이죠. 1번 되고, 플레밍 법칙은 바로 뭐예요? 전동기에 관계되는 법칙. 가우스 법칙은 즉 전기력선이든 전기력선의 크기든 숫자든 자기력선의 숫자를 알아내는 법칙이 되죠. 렌츠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 된다. 자석 쇄결을 방해하는 쪽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49번은 RC 직렬 회로에 있어서 직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는 몇 mA인가? RC 직렬 스위치를 닫을 때입니다. 그죠? T는 R분의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요게 RC 직렬 회로의 값이 되죠. R 값이 얼마냐? R이 요게 1000이고 전압이 V가 10V, 2에 저항값이 1000에 C는 50 마이크로페러,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에 시간이 0.1초, 0.1로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이렇게 들어가주니까 0.00135 되니까
하나, 둘, 셋 점 찍으니까 1.35mA의 과도 전류가 흐른다. (50번에) 어떤 정연파 전압의 평균값이 220이다. 최대값 얼마냐? 평균값 VAV는 파이분의 2 Vmaximum이다. 고로 Vmaximum은 2분의 파이의 VAV라고 쓰죠. 2분의 파이의 평균값이 220, 345V. 3번. 51번 같은 경우는 지표상 송전선의 높이를 묻습니다. 일단 345kV입니다.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예요. 그러면 기본이 얼마냐? 160kV 넘는 경우에는 기본이 6m인데 사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산지일 경우에는 기본이 얼마 돼요? 기본 5m가 돼요. 이게 일반적인 건 6m인데 기본 5m에 10kV 단수마다 345-160에 10kV 단수마다 12cm 가산해야 된다. 그럼 요거부터 일단 먼저 계산해야 돼요. 요렇게 나왔을 때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절상 하니까 이게 18점 얼마 나오니까 여기 얼마 돼요? 19로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하니까 이게 7.28m가 돼요. 답이 3번 된다 이거죠. 만약 여기서 이렇게 산지가 아니고 일반적인 데다라고 하면은 답은 8.28로 바뀌어지겠죠. 기본이 6m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문항 자체를 잘 읽어보시고 요거는 풀이하셔야 됩니다. 52번은 전기공사 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량 산출 시 전기절의 할증 중 옥의 케이블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전선과 케이블이 있어요. 이것도 순서가 이제 할증유리가 됩니다. 할증유리. 옥내가 있고 옥외가 있고 이것도 옥내가 있고 옥외가 있어요. 옥내에서는 얘는 10%, 옥외에서는 얘는 5%예요. 전선일 때는. 케이블은 요거랑 똑같고 5%고 여기는 3%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옥외 케이블일 경우에 옥외 케이블이니까 몇 퍼센트? 3% 되겠죠? 그럼 2번 되네요.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요거는 뭐 전기 품점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던 것들이 됩니다. (53번은) 전력 변환 장치에서 턴온 및 턴오프 제어가 모두 가능한 거. GTO, IGBT, MOS, FET는 전부 다 게이트의 전류 자체로 턴온, 오프가 다 가능합니다. 유독 SCR은 안 돼요. SCR은 오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에노드 전류를 제로로 만들거나 역방향으로 만드는 수밖에 뿐이다라는 겁니다. 2번 되고 54번에 유도전동기에서 접속을 델타에서 Y로 바꾸면 기동시 1차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도 3분의 1로 감소하고요. 전류도 토크도 여기에 3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Y델타 기동하는 이유 자체가 뭘 줄이기 위해서? 기동 전류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Y델타 기동을 하게 되죠. 55번에 표준시간을 내경법으로 구하는 방법. 정미시간 곱하기 1-여율분의 1로 되어 있네요. 이게 바로 3번이 내경법이고
외경법은 정미시간 곱하기 1 플러스 여율이 되겠죠. 예, 이래 되는 걸 표준시간 구하는 식이 됩니다. 그럼 이 표준시간은 뭐 할 때 쓰는 거냐? 소정의 표준작업 조건하에서 평균 숙력 및 기능을 가진 자가 얼마만큼의 작업 속도가 있느냐.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루의 생산량이 얼마쯤 되겠다라고를 알 수 있는 거죠. 56번 같은 경우는 검사 특성 곡선 OC 커브라 그러죠. 여기에 대한 사항이니까 요거는 문제 자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 거고요. 3번 되고요. 57번은 품질 특성에서 X 관리도. 그러면 X 관리도는 뭐냐? 즉 X바 X, XR, R 관리도는 전부 다 어떤 거 계량치입니다. 계량치. 즉 무게, 강도, 전압 전류에 대한 양을 측정하는 거고요. 계수치는 숫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즉 MP 관리도, P 관리도, C 관리도, U 관리도 이런 형태로. 그럼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주어진 게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겠죠. 계량치로 사용하는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고, 그리고 관리도에서 MP나 P, C, U는 전부 다 계수치라는 거. 그러면 X 관리도는 계량치이기 때문에 거리가 먼 거, 농도라든가 길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표현하겠죠. 숫자로 표현하는 얘는 바로 계수치가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4번. (58번에) 요런 통계량을 이렇게 주어져 놨다. 그럼 여기에서 1, 2, 3, 4 중에 틀린 걸 찾으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먼저 범위는 이 중에서 X max, 즉 최고 큰 값에서 최고 작은 값을 뺍니다. 그래 나왔는 게 바로 7.6이 바로 범위가 돼요. 큰 거에서 최고 작은 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S 구하는 게 바로 편차 제곱값 혹은 제곱합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XI, 각각에 있는 숫자에다가 X바 해가지고, X바는 바로 평균값입니다. 이 전체 다를 다 더하고 나누기 이게 5개니까 5로 나누니까 25.6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은 시그마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각각에 있는 숫자에다가 자기 자신의 숫자에다가 평균값을 빼고 제곱을 다 취해요. 제곱을 취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로 다 돼버리죠. 그런 형태로 하니까 이건 36.77이 나와야 되는데 제곱합이 7.59니까 이거는 X가 되겠죠. 답은 2번 돼요. 중앙값은 뭐냐? 요 전체가 개수가 5개예요. 그러면 5 플러스 1 해주고, 즉 이렇게 n 플러스 요게 5개에다가 1을 더해주고, 그거를 얼마? 중앙값이니까 나누기 2로 하니까 3이 나옵니다. 3은 숫자 3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어떻게 세 번째 있는 값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있는 값이 24.3이니까 바로 중앙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통계량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값으로 전체의 크기가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료분산 나오죠. 시료분산은 S제곱이라 그러는데 N-1분의 제곱합입니다. 제곱합은 앞에서 이미 이렇게 구해뒀었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요. 제곱합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러면 25.6이 여기에 되고 N-1이니까 이거 나누기 4가 되겠죠. 4가 되니까 9.19 나오는데 거의 뭐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그래서 제곱합은 앞에서 이미 여기서 구해놨는 값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은 식 자체를 내가 잘 모르더라도 어떻습니까? 시료분산에 최소한 이거 있는 값에 얼마? 4배 이상이, 그러니까 이게 4배란 말이 n-1배가 되겠죠. 요게 이상이 제곱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계산을 안 하더라도 범위나 뭐 중앙값은 요
공식이 어렵지 않으니까 알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많이 틀리는 게 제곱합이나 실호분산이 많이 틀리니까 요거는 전체에 있는 요 숫자의 하나를 뺀 것만큼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둘 중에 하나는. (59번은) 다음 그림의 AOA 네트워크에서 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요 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요소 여기로 와야 되고, 요소 여기로 와야 되고, 요소 여기로 와야 되죠. A, B, C 세 개의 작업이 다 완료돼야 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요건 4번 되겠죠. 만약에 D 작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A만 하면 되죠. 이렇게. 자, 브레인스토밍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게 바로 뭐냐? 바로 특성요인도입니다. 특성요인도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지식과 문제의 원인을 서로 의견 수렴을 하는 거다. 말 그대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일정한 테마에 대해서 회의 형식을 채택하고 구성원의 자유 발언을 통해서 하는 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